방금 본 영화에서 새 인물이 뿅하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죠. 관객 여러분도 오늘 평일 저녁 시간대도 굉장히 많이 자리를 내어주셨네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오늘 본격적으로 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탁 연출 이동훈입니다. 오늘이 이제 일반 관객 만나는 첫 자리라서 더 긴장이 되고요. 또 이런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에 시작된 상영된 영화였는데도 이렇게 매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내진 거의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니 항상 어머나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영화를 만드는 내내요. 저희가 만드는 작업 과정 속에도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서요. 사실 빨리 선보이고 싶었어요, 관객분들께.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자리를 더 어느 때보다도 기다렸습니다. 오늘 즐겁고 재밌는 대화, 궁금한 점들도 많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찬영입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따뜻한 마음 가지고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란 역할의 이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시간 즐겁게 알차게 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오늘 집에 가시면서 다 좋은 평들을 남겨주실 거로 믿지만 오늘 이 1시간 자리하는 동안 그 개인 SNS를 하시는 분들은 영화에 대한 한 줄 관람평을 남겨주시면 퇴장하실 때 그 내용 확인 받으시고, 그러니까 내용 검사가 아니라 쓰셨다는 확인을 받으시고 굿즈를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람평 자유롭게 한 줄씩 작성해 주시면 퇴장하실 때 굿즈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토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당신의 부탁 어떻게 보셨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할 때도 관객들에게 굉장히 잔잔하게 반향을 얻었던 영화이고 또 거기서 러닝타임이 조금 줄어든 버전으로 개봉 버전으로 다듬어지게 됐는데요. 여러분께 어떤 평가 받을지 어떤 감을 전달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작품을 처음에 시작할 때 왠지 어떤 이미지나 심상 같은 것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 예감이 드는 영화였어요. 감독님이 영화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이미지 혹은 대사 혹은 상황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품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효진과 종욱이 경수, 그러니까 종욱의 아버지의 그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저의 경험이지만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슬퍼하는 방법 혹은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너무 많이 슬퍼하고 있으니 뭐 충분히 애도하고 있구나, 혹은 또 그런 슬픔을 표현하고 있지 않으면 저 사람은 애도하고 있지 않아, 혹은 뭐 이렇게 그렇게 타인의 슬픔이나 애도를 평가하는 그런 것에서 제가 경험을 해서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족 내에서 또 구성원에서 그런 역할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이런 가족 내에서 역할에 대한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부탁이라는 영화로 완성되기 이전에 이 영화는 매체를 바꾸어서 이미 여러 번 대중 앞에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2013년에 먼저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당부라는 작품으로 가장 먼저 세상에 나왔고 이후에 정유영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그 내용을 감독님께서 글로 쓰셔서 탄생한 동명의 그래픽 노블로도 2015년에
출간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된 당신의 부탁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셈인데요. 그게 글의 형태든 시나리오의 형태든 아니면 뭐 그래픽 노블의 형태든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 캐릭터 안으로 배우들이 깊숙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인물로 만들어냈다는 점일 겁니다.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오래도록 품고 있으셨던 만큼 캐릭터마다의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이 캐릭터를 이해하는 면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배우들이 실제로 연기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좀 가장 느낌이 다른 부분들은 어떤 것이었나요?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배우분들을 만나고 또 각 캐릭터의 경험을 같이 이렇게 촬영하면서 저는 이제 그 경험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각 캐릭터가 경험하는 것을 이제 함께 목격을 하면서 저는 각 연기를 잘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각 캐릭터가 묘하게 이제 주연에서부터 조단역 분들까지 다 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 또 운이 좋았고 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캐릭터를 다 네, 배우 아니 네 설명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 본인이 창작했을 때 캐릭터와 배우들이 직접 그 캐릭터를 연기했을 때 차이가 보이잖아요. 네, 미란의 경우는 이제 이상희 배우님이 그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독립영화나 여러 작품에서 이상희 배우님이 출연한 작품들을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주로 캐릭터가 조금 매우 진지하고 또 내면을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아서 미란이 가지고 있는 좀 건강한 이미지, 나의 것의 건강한 이미지를 할까요? 그리고 좀 편안한 이미지를 저는 상상을 했었는데 또 배우 이 역할을 맡은 배우는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런 걸 편안하게 받아들여 줄까 생각했는데 이제 함께 경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저보다도 더 미란을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또 되게 하고 싶었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감사하고 반갑고요. 종욱의 역할을 찬영군이 하게 무슨 일인지 몰라서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 모습처럼 종욱이라는 캐릭터가 16살, 17살인데요. 한 달 한 달이 정말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 시대 모습이. 지금 찬영군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쉽게 뭔가 그 또래 배우분들을 보고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뭔가 쉽게 다가갈 수 없겠더라고요. 직접 만나보고 또 촬영할 때도 계속 이제 그 역할을 하는 배우분들의 모습이 바뀔 테니까요. 그런데 찬영군을 만나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또 그 이전에 연기했던 모습이랑도 많이 또 다르고 하지만 또 종욱의 모습을 많이 발견해서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효진 역의 임수정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 영화도 좀 저예산이 될 거라는 좀 막연한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대중영화에서 뭐 이렇게 반길 만한 소재도 아니었고 그러면서 제가 좀 욕심을 냈었는데 또 이렇게 흔쾌히 이런 또 그동안의 임수정 배우가 맡았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렇게 연인에 가까운 모습 또 처음으로 아마 엄마의 역할을 해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직접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모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또 재밌게 또 흥미롭게 봐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또 함께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하면서 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것은 효진이 낳지도 않은 이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과정이 어떻게 묘사될 것인가였던 것 같은데요. 영화를 막상 보니까 효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종욱의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 받아들인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품새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어떤 결단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돋보이는 사람이라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예상보다 결심하는 과정 자체는 짧고 그 이후에 인생을 받아들이는 묘사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임수정 배우님께서는 이 종욱을 받아들인 효진의 그 빠른 결정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남편을 사고로 잃고 혼자 2년 정도 지내고 이제 홀로 지내고 있는 효진에게 갑자기 이렇게 16살 남편의 아들의 보호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이 이거는 사실 너무 큰 일생에서 너무 큰 결심을 해야 되는 순간이
관객분들에게 갑자기 종옥을 자신의 일상으로 이렇게 자신의 인생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면 좀 영화를 이제 공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감독님과 굉장히 많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종옥을 만나기 전에 효진의 일상이 나오는 영화의 앞부분이죠. 그 부분을 많이 이제 중점을 두고 많이 충분히 효진의 심리 상태나 상황을 표현을 해야 된다고 감독님과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사실 효진의 상태는 뭐라고 할까, 남편의 이런 상실감, 그리고 또 뭐 공허함, 외로움, 또 슬픔, 그리고 또 우울감, 그리고 어떤 그래서 무료한 매일매일의 일상들, 하나도 기쁨이 없죠. 의욕이 없고, 어찌 보면 약간의 뭐 우울증의 증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효진이 종옥을 정말 확 데리고 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도 큰 하나는 뭐 어쩌면 효진의 그런 당연히 우울감이 갖고 있는 그런 증상들 중에 하나의 표현이 사실 이렇게 뒤에 큰 어떤 대책을 논하고 또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지를 뭐 제대로 계획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이렇게 크고 뭐 중요한 순간에 판단과 결정을 그냥 이렇게 확 그냥 저질러 버리는 그런 성격들, 그런 반응들, 그런 것들이 효진의 심리 상태에는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 때문에인 것 같고, 영화 안에는 설명이 되지 않았지만 저는 어떤 느낌으로 또 연기를 했냐 하면은 효진이 또 혼자 있는데 왠지 이렇게 종옥을 보니까 어릴 때는 몰랐는데 대사에도 있지만요, 왠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오빠 모습이 보여, 이렇게 남편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라는 것과 또 이제 종옥이의 주변의 어른들이 어느 하나도 종옥을 돌볼 수 있는 상황에 여력이 되는 이제 어른들이 없다 보니까 홀로 있는 효진에게는 이 홀로 있는 종옥이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감정상. 그래서 그래, 내가 종옥을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왠지 효진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종옥이의 엄마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종옥이한테도 종옥이가 언젠간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인정해 줄 거야 라는 거를 기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 그래, 일단 우리 같이 한번 그냥 지내보자, 같이 시작해보자, 아니 그냥 우리 집으로 일단 들어와 봐 라는 마음으로 덜컥 종옥을 데려오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방금 임수정 배우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장면에서 사실은 제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랐던 장면은 종옥이 엄마라고 부르고 감격에 겨운 효진이 그래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등장하지 않기를 굉장히 바랬는데, 이 영화는 다행히 그 어떤 수순 같은 절차들을 비켜간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엄마와 아들로 만난 그 둘을 존재 대 존재로서 대화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 영화였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윤찬영 배우에게 마이크를 한번 드려볼까요? 종욱이 극 중에서 깊숙하게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증거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진 않아요. 굉장히 제한된 표정과 대사들로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듬더듬 짐작할 뿐인데요. 그러던 와중에 굉장히 송곳 같은 말 한마디, 괜찮으시죠? 송곳 같은 대사가 한마디가 있죠. 낙서가 많고 앞장이 막 찢겨져 있는 그 새학기의 새 같은 존재가 바로 나다, 이런 진심을 토해내는 장면이 있는데, 표현이 크지 않았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대사가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대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대사였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종욱이한테 있어서 제일 긴 대사이기도 했고요. 그 장면이 거의 촬영 마지막쯤에 찍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조용하고 캄캄하게 누워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밤에 보면은 감수성이 제일 많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되게 이렇게 같이 얘기를 진솔하게 나누고 또 엄마를 이렇게 보고 와서 감정을 한번 쏟은 후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제가 대사하면서도 절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더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상희 배우에게 마이크를 드릴게요. 아까 이동원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희 배우의 출연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둡고 박복하고 항상 사역하는 이런 캐릭터들을 주로 맡으셨어요. 근데 미란 역할이 진짜 반가운 제안이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럼요. 너무 좋았죠. 어떤 점에서 미란 캐릭터가 반갑고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뭐 가식 없이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건강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읽었을 때 그 효진이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인 것처럼 미란이라는 친구도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렇게 명필름에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언제냐? 지금이 타이밍이냐? 했더니 조금 기다리고 그래? 언제냐 하다가 친구가 지금이야 해서 막 갔죠. 가서 딱 프로필 내밀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캐스팅이 됐어요. 아니 그리고 오늘 분위기가 너무 제가 평소에 GV 하던 때랑 다르게 이거 뭐야 조명도 너무너무 밝고 너무 떨리니까 아까 잠깐 의자가 망가졌어요. 얘기할 때 떨려서 의자가 망가졌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의자 교체하셔서 다행입니다. 큰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네. 미란이 등장할 때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영화가 뭐 갑갑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통통이 조금 더 크게 트이는 느낌이 들죠. 어느샌가 이 미란이 어떤 대사를 하게 될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까 기대하기도 하고요. 또 중간에 등장하지 않지만 출산도 한번 겪으셨고, 네, 미란의 존재가 굉장히 반가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배우들의 관계를 한번 보면은 대기실에서 말씀 나누시는 것을 잠깐 옆에서 목격했는데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수사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 분위기 그대로 영화를 찍었겠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기애애한 팀워크를 잠시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임수정 배우와 이상희 배우 같은 경우는 역할상 가깝고 자주 만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임수정 배우와 윤찬영 배우는 조금은 어색하고 좀 그 낯선 공기들을 서먹서먹하게 느껴야 되는 관계고, 또 이상희 배우와 윤찬영 배우는 만난 적이 없을 것 같고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리딩할 때 한번 만나셨다고 그 얘기도 하시던데요. 그래서 그 각자 붙는 것에 따라 그 현장의 공기가 굉장히 미묘하게 달라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우들과의 관계 어떠셨는지 배우분들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실제로 상희 씨하고 연기할 때는요. 일단 이상희 배우하고 연기를 처음 이 작품을 통해서 했는데 뭔가 배우 대 배우로서 서로에 대한 호감이 되게 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마음을 이렇게 확 열고 친해질 수 있었고, 또 몇 번의 호흡만으로도 연기 호흡만으로도 굉장히 너무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가지고, 실제로 효진이가 이제 미란을 만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확 열어놓듯이 뭐 할 말 못할 말을 막 다 하듯이, 저도 함께 상희 씨하고 함께 연기를 하는 씬을 찍을 때는 정말 너무 신났어요. 다른 장면을 찍을 때는 효진이 이렇게 처해진 어떤 그런 무게감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억눌리고 답답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상희 씨랑 너무 즐겁게, 그래서 현장에서도 정말 너무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찌는 듯한 더위를 뭐 그래도 그렇게 막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찬영군하고는 정말 신기하게도 처음 만났을 때도 이상하게 어색한데 편한 그런 사이 있잖아요. 네, 정말 신기했어요. 찬영군하고 저하고 이제 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뭐 찬영군도 좀 어색어색하고 이렇게 약간 좀 낯을 가리고, 저도 좀 마찬가지고 해서 이제 굳이 막 서로 막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타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왜 중간에 이렇게 왜 퍼즈, 그러니까 말하고 그러잖아요, 흔히. 그런 퍼즈가 생겨도 굳이 이렇게 말맞추기를 막 하면서 어색하게 그걸 풀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이렇게 툭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너무 어렵고 불편했으면 쓱 자리를 일어났을 텐데 또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색한데 굉장히 편한 공기가 참 좋다라고 느꼈고 그걸 감독님께 얘기를 했어요. 거의 초반에 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왠지 영화 속에서도 영화 초반에 이 둘의 어색하지만 편안한 공기 사이 이런 것들이 화면에도 좀 담기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막 나누면서 저희가 그 극이 진행되면서 저희도 점점 친해지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보겠다. 아직은 억지로 친해지고 싶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서서히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연락도 하긴 하고요. 연락처 교환은 했어요. 이렇게 만나면 같이 만나고 이러면 재밌고 반갑고 이런 사이입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극중에서처럼 호칭을 실제로 안 부른다고. 네, 아직도 그러네요. 실제로 극 중에서도 종욱이가 효진이한테 끝까지 엄마라고 안 부르잖아요. 근데 찬영군도 저한테 그 어떠한 호칭으로도 부르지 않고 근데 저는 그게 또 그렇게 어색하거나 싫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거를 굳이 나 이렇게 불러줘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제 뭐랄까요? 선배는 맞지만 선배라기도 너무 뭐랄까 좀 딱딱하고 그렇죠. 네. 근데 또 엄마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엄마와 누나 사이 어딘가에 있는 제가 아마 찬영군한테는 그렇게 호칭을 뭔가 정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마이크 그래요. 해명하는 시간을 줄게요. 얼른 해보세요, 빨리.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선배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으면 그냥 임수정 선배님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배님 하기에는 좀 뭔가 딱딱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리도 느껴지는 말투고 그래서 그냥 별 호칭 없이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그 윤찬영 배우가 그 평소 모습과 이 역할이 닮은 듯 조금은 다른가 봐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프로모션을 시작하면서 그 촬영할 때 감정 같은 것들이 올라오니까 지금은 다시 종욱의 모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실에서 임수정 배우와 이상희 배우가 그럼 우린 영원히 너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는 거냐 이렇게 안타까워하기도 하셨는데 이상희 배우는 그 현장에서 같이 연기하는 씬은 없어도 윤찬영 배우를 보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다고요? 네, 찬영군에서 리딩 때 처음 만났었고 촬영장에서는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이 친구는 출근하는 길에 스치듯이 만났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리딩을 하는데 아니 쟤는 어디서 왔지? 쟤는 어디서 왔어? 이런 생각이 드는 뭐라 해야 되지? 담담한 리딩? 극 중에 우리 종욱이처럼 그리고 이제 사석에서 제가 이걸 아무리 기억을 해내려고 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친구를 처음 만나서 제가 뭘 물어봤는데 제 기억에는 이게 너의 고민은 뭐야 아니면 연기할 때 고민은 뭐야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어떤 대답을 해줬는데 그 대답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그때 놀랐던 저의 감정만 기억나요. 그래서 참 특별한 친구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영화가 끝나면서 조금씩 찬영군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연기하고 나중에 놀고 이런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 엄마가 있는 것처럼. 그러게요. 네, 두 어머니께서 양쪽에서 지금. 네, 맞아요. 찬영군이요. 정말 알면 할수록 그 배우로서의 연기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머릿속에 항상 연기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좋아하는 작품은 막 12번씩 넘게 보기도 하고 라라랜드를 12번 넘게 봤대요. 그렇게 막 연기 공부하고 연기 생각하고 어떤 배우가 되고 싶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영화에서 어떤 배우가 너무 좋아서 그런 앞으로 자기도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것처럼 너무 좋은 어떤 배우의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노력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 좀 말려주세요. 아들 자랑하는 거 같아요. 나 이러고 싶지 않아요. 말려주세요. 우리 왜 이러는 거죠? 그만해야 돼, 그래 진짜. 그만해야겠어. 황급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감독님이 전작 환절기를 몇 달 전에 개봉을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지금 당신의 부탁이라는 영화를 또 관객들 앞에 선보이게 됐는데요. 환절기는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그것도 느슨한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과정을 굉장히 거친 문장으로 압축을 한다면 가족이니까 정말 서로를 모른다 정도의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당신의 부탁 같은 경우는 가족 내의 특정 역할을 강요당하거나 아니면 특정 역할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작품에 아주 느슨한 연결고리는 가족, 그 중에서도 엄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이 영화 제목이 마더스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엄마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근데 글을 쓰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 같아요. 뭔가 소재나 주제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던 것들이 뭐 무의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 같긴 하지만 감독님 혹시 나는 왜 이렇게 가족의 문제라던가 엄마라던가 이런 주인공들에 많이 반응할까라는 생각을 그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작품을 쓸 때는 그런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고민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번 작품은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어 하면서 여러 엄마들의 모습을 보여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개봉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영문 제목이 마더스로 바뀌면서 이 우리 작품에 되게 어머니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뒤늦게 이제 깨달은 바고요. 가족 내에서 역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보호자가 된다는 거, 또 이렇게 가장 우리가 밀접해 있는 관계의 첫 번째로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엄마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가장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족과는 떨어져 지내지만 저에게 가장 기쁨이나 이렇게 또 혹은 또 슬픔이나 상처를 준 사람들이 연인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가족이고 또 우리가 또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또 이런 사회적인 또 가족 통념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역할을 강요도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제 스스로도 또 강요하기도 하고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러면서 제 스스로 그렇게 힘들게 하는 모습 보면서 그런 고민들이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환절기와 이 영화가 다른 듯 닮아 있고 닮은 듯 다른 구석들이 많이 있고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시간을 굉장히 과감하고 유려하게 점프해버린다는 점인 것 같아요. 갑자기 과거에 어떤 일이 끼어들기도 하고 굉장히 거칠게 시간을 점프하기도 하는데 그게 거친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정한 결로 정리돼서 보인다는 점이 두 영화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지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게 가장 과감하게 사용된 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앞서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한 채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에서 찬영군에게, 그 찬영군이 어떤 종옥이라는 캐릭터에게 어른의 누군가가 미안하다라고 말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걸 누구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냐가 사실 이 영화의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체는 지금 보셨다시피 그 김선영 배우 연기한 연아라는 캐릭터가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대사로서 구현이 되는데요. 이 마지막 장면을 배우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굉장히 과감한 결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임수정 배우님부터 이 마지막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누군가들은 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좀 오히려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어려워졌다 영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누군가들은 이 마지막 장면으로 켜켜이 이 영화 내내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해석이 자유롭게 관객분들이 보시는 분들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저희 영화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진정으로 우리 영화가 정말 엄마의 존재,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엄마의 존재를 보여줌으로써 엄마의 존재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엄마라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혈연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가족이고 엄마고 아이 자식이고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동시에 어떤 질문과 답을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척 좋아해요. 네, 마지막 장. 저도 마지막 장면 볼 때마다 좀 이렇게 울컥찡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현 배우님은 마지막 장면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그 장면을 찍을 때 감흥 같은 것들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장면은 그 마지막 전에 이제 언덕을 올라가면서 장바구니를 제가 대신 들어주면서 뭔가 좀 가까워지는 조짐을 보이다가 갑자기 그 장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위로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영화가 잘 마무리되는 줄 알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분위기가 딱 끝나니까 되게 느낌도 이상하고 근데 또 되게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찍을 때 부산에서 거의 마지막에 찍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또 박선영 선배님이 너무 김세영 선배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연기를 앞에서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네, 되게 저보다 더 감정을 몰입하시고 이입하셔서 정말 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장도 엄청 조용한데 말을 더 조용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이랑 그런 연기를 저에게 전달해 주셔서 저도 덩달아서 같이 촬영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찍으면서도 보면서도 좋았던 장면 같습니다. 이사희 배우님의 마지막 장면 어떠셨어요? 전 대본 봤을 때부터 그 인물이 누가 될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배우들이 궁금해했었는데 그리고 이 장면이 어떤 식으로 관객에게 다가갈까도 너무 궁금했었는데 영화를 보고서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그 효진의 부탁을 대신 전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엄마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무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엄마들의 마음을 그분이 온전히 짊어지고 전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영군이랑 찍었던 그 씬뿐만 아니라 선영 선배님이랑 함께했던 수정언니 그 효진 씨도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정말 이상하게 묘한 길이 있지 않아요? 나중에 물어본 적 있었거든요. 그때 어땠냐고. 근데 정말 이상하게 묘한 기운이 이렇게 감싸는 것 같았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다 미안하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그 극중 종욱이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장면은 곱씹을수록 굉장히 다른 감으로 다양한 결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혹은 그 이후에 마지막 장면에 대한 감흥을 여러 번 떠올려 주시면서 이 영화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화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위로인 듯 위로가 맞나 싶은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조우게 하죠. 왜 나랑 같이 사냐? 라고 했던 효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뭔가를 선택한다는 건 뭔가를 포기하는 거야. 들을 때는 굉장히 충분한 설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극장 밖을 나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었지? 잘 언뜻 많이 와닿는 말들이 아니더라고요. 꼭 맞는 대답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안 맞는 대답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아리송한 느낌을 주는 대사였는데 임수정 배우님은 이 대화를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제
조금씩 저도 이제 차차 나이를 들면서 이제서야 조금 알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아도 무언가는 좀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약간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네, 글쎄요, 그냥 왜 같이 살아요 하는 질문에 마땅히 적당한 대답을 아직은 효진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함께 찾아가려고 찾고 싶고 오히려 좋은 걸 통해서 찾고 싶은 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그래도 뭐랄까요, 남편을 잃었지만 그 자리에 종욱이 와줬으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고마운 부분도 있으면서도 또 뭐랄까요, 이상한 감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그 대답은 좀 정말 효진이가 좀 약간 어른다운 대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도 그 대사는 뭐 볼 때마다 또 이렇게도 웃고 싶고 저렇게도 웃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딱 아리송한 지점에 멘트를 바라는 발성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곱씹게 만드는 딱 그 정도의 연기 톤앤면허를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감독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까 하는데요. 이 자리에는 오늘 같이 오지 않았지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엄마들 중에 인상적인 캐릭터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또 주미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서신의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요. 재미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독의 배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지점은 뭐냐면 미성년자 역할인데 미성년 배우가 연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윤찬영 군이랑 동년 배우 나오고 친구로 나오지만 서신의 배우가 그 역할을 연기하는 거죠. 단순히 캐릭터를 이해하는 능력이 청소년 배우에게 없기 때문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신의 배우를 그 역할에 캐스팅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종욱과 달리 주미는 오히려 주미 또래 나이보다 더 이렇게 그 시기를 지난 배우가 했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선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물론 이제 미혼모라는 그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한 좀 윤리적인 부분도 솔직히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주미가 가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주미가 그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뭐 옳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아니고 또 주미의 선택에 대해서 마냥 지지하거나 또 그 선택의 이유 과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10대 소녀 혹은 여고생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잖아요. 마냥 밝던지 아니면 아주 이런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아주 어두운 그 뭐 고통을 전시하는 방향으로 그린다든지 그래서 그것보다는 정말 그 또래 아이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고민을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됐고 신혜 씨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주미 캐릭터를 그리게 됐습니다. 이 영화를 인상적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또 한 명의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객석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관객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테고요. 마이크 여기서 하나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저렇게 크게 대답해 주셨으니까 가장 먼저 마이크 드려야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잘 보았고요. 이동훈 감독님 그 환절기 작품도 좀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이번 작품도 좀 인상 깊게 잘 보았는데 처음 이 영화 개봉하기 전 그 배우 캐스팅을 처음 봤을 때 사실 정말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임수정 배우님, 뭐 윤찬영 배우님, 이상희 배우님들이 케미가 얼마나 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사실 영화 초반부에는 이제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로 가다가 이제 후반부로 갔을 때는 이제 점점 서로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으로 보았는데 이 영화 작품 하시면서 임수정 배우님, 윤찬영 배우님을 캐스팅을 정말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한 또 임수정 배우님, 윤찬영 배우님 이 작품을 하시면서
뭐 어떤 에피소드나 또 뭐 어려웠던 점이 뭐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캐스팅에 대해서는 아까 그 캐릭터에 대한 얘기하면서 좀 같은 비슷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임수정 배우는 작년 초에 그리고 재작년 말에 제가 그때 임수정 씨, 수정 씨가 진행한 필름 클럽 그 김혜리 기자님이랑 최상 PD님이랑 같이 한 그 프로를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익숙하게 듣다가 문득 그때 이제 작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 효진의 임수정 배우님이 어떨까 되게 욕심이 났었죠.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침 또 제작사에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해주시고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건네게 됐고 또 배우님들이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합류하게 됐고요. 그리고 찬영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동안 또 역할 TV나 또 여러 작품에서 했던 모습 쭉 봐왔는데 지금의 모습 17의 모습을 봐야 해서 또 만나보니까 종욱이랑 참 많이 종욱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어른스러운 면이 있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수정 배우님과 윤찬영 배우님께 에피소드, 뭐 어려웠던 점 이런 것도 여쭤보셨죠? 저의 기억으로는 어려웠던 점은 그냥 더위와 싸웠다는 거 말고는 네, 정말 한여름 7월 말 8월 저희 일했죠 감독님. 네, 그때 부산에서 또 심지어 부산이었어. 그래서 너무 더웠는데 한 달 동안 촬영하면서 저는 사실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그냥 매일매일 현장 가는 게 이렇게 또 다시금 뭐랄까 열정이 막 영화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열정이 막 솟아오르고 뭐 한씬 한씬 뭐 한 컷 한 컷 이렇게 막 많은 대화와 뭐 회의와 이런 것들 하면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너무 좋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같이 하는 배우들하고 저는 너무너무 좋은 호흡을 맞추면서 그 만족스러운 제작 과정을 했기 때문에 너무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 가족여행 갔던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재작년에 이제 2017년에 부산에 꼭 가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2017년 새해를 부산에서 왕은 사랑한다라는 드라마를 찍으면서 맞았어요. 그러고 이제 여름에 부산에 와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많이 못 가고 쉬는 날에 부산에 독서실 가서 막 혼자 공부하고 또 이제 중간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또 그때 다시 왔다가 또 부산으로 가서 촬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한 달 반 동안 되게 뭐 바다도 많이 보러 가고 숙소가 해운대 바로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다 많이 구경하고 많이 놀면서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독서실 갔다는 게 굉장한 에피소드네요. 촬영하면서 시험 때문에 독서실 다니는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동훈 감독님께서 한번 지목해 주실까요? 네, 저기 그 휴대폰 들고 계시는 분 옆에 네, 네, 감독님 영화 한절기 때부터 너무 잘 보고 있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영화 제목이 당신의 부탁이고 포스터에서 보이는 게 남겨진 우리에게 찾아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포스터에서는 죽은 남편이 아들과 그 이제 남겨진 부인한테 하는 부탁을 이제 가장 큰 주제인 걸로 이제 보이게 포스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각 배우들이 그러니까 각 역할이 각 역할에게 부탁이 굉장히 많은 부탁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효진이 미란에게 우리 아들 좀 그러니까 종욱이를 찾아달라고 남편한테 찾아달라고 얘기해줘라는 것도 하나의 부탁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효진의 어머님이 효진에게 하는 모든 잔소리들이 네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란다는 엄마의 부탁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뭐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각 배우님들이
연기를 하시면서 아, 이 부탁이 이 배우에게 가장 큰 부탁, 가장 어려운 부탁이었겠다 싶은 부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극중에서 각 배역들이 들었던 부탁 중에 이건 정말 어려운 부탁이다라고 느껴졌던 점을 물어보신 거죠? 네. 뭐 진짜 저희 영화에서 모든 캐릭터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크고 작은 부탁들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뭐랄까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종욱의 그 김선영 배우한테 얘기했던 종욱이한테 진짜 엄마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라는 부탁은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진지하고 무겁고 어려운 부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그 부탁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효진도 어느덧 종욱이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 부탁이 저한테는 효진 캐릭터는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식사 도중에 차비 때문에 돈 좀 달라는 근데 그게 정말 이제 말수도 적고 부탁 같은 거 별로 안 하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부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탁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잘한 부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방금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도 관객으로 비슷하게 본 부분은 거긴 것 같아요. 처음에 민재 선배님이 나타나서 효진에게 되게 뜬금없이 약간은 무례하기도 한 부탁? 그냥 그거 생각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화의 포인트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실제로 시나리오 혹은 뭐 글을 쓰시면서 인물이 인물에게 부탁을 하는 형식, 어떤 릴레이처럼 보이는 이런 구성을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쓰고 나서 보니 또 당신의 부탁이나 제목에 잘 부합하는 스토리 흐름이 되었는지요. 그 원래 제목은 당부였었는데요. 그 당부라는 좀 말이 뭐랄까요, 너무 문학적으로 보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당신의 부탁이라고 하게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로 부탁을 하게 되는 영화고요. 그런 오해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부탁은 꼭 들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는 당신이 부탁했으니까 들어줘야 해라는 영화보다는 이제 부탁을 들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선택에 대한 이제 고민, 그리고 선택을 했다면은 그 이후에 마치 효진이 이제 종욱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을 했다면은 그 선택을 믿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요. 만약에 효진이 그 경택인데 이제 그 남편의 동생에게서 그런 부탁을 만약에 표면상 어쨌든 들어주지 않았어도 저는 또 효진에게는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좀 나의 이야기 같기도 하다, 혹은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하면서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부탁드렸으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임수정 배우님 한번 질문해 주실까요?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볼까요? 네, 저기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남성분. 네. 네, 영화 재밌게 와서 봤고요. 임수정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첫 영화가 첫 이제 맡으신 역할이 엄마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 연기를 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자료를 얻었고, 그다음에 엄마 역할을 하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에게 첫 엄마 역이긴 한데, 어쩌면 정말 효진이가 처한 상황이, 예를 들면 효진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뭐
엄마인데 진짜 본인이 낳은 자식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있던 스토리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이어간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영화의 캐릭터였다면 아마 제안받았을 때 제가 저는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 엄마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잘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쉽게 용기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효진이는 아직 젊은 32살의 젊은 여성이고 또 갑자기 정말 홀로 있는 혼자 사는 삶에 남편의 아들 16살 소년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요, 엄마가 되는 준비 전혀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그리고 꼭 엄마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인물들 간에 규정을 짓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사람을 아마 같이 이렇게 가족으로 들여오게 되는 정도의 아마 결단과 고민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면 때문에 그리고 또 효진의 그런 초반에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당황스러움, 난감함, 어려움, 그런 곤혹스러움, 그런 복잡한 상황을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엄마 역할이었다면 아마 아직은 제가 도전을 해보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진짜 엄마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와 아들과 같은 어떤 가족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어쩌면 조금은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포인트를 쏙쏙 집어서 관객들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다급한 수신호로 자리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신호를 제가 받고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오늘 사실은 더 많은 질문 받고 싶었는데 자리를 정리해야 될 시간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아쉽고요. 이상희 배우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부탁하실 게 있다면 부탁도 남겨주시고 자리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세상을 온전히 열어주는 존재가 엄마가 아닐까 싶은데 저희 영화에서 종욱이가 효진이를 만나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어서 그게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그런 분이 있고요. 돌아가시는 길에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진짜 한마디씩 해주시고 저의 부탁은 저희 당신의 부탁을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 영화를 가지고 다 같이 얘기하는 자리가 너무 뜻깊고 좋은 것 같고요. 당신의 부탁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든 사람들의 어떤 애정과 또 열정과 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간 작품인데 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요. 상희 씨가 워낙에 다 잘 부탁을 드렸으니까 조심히 돌아가시고 너무 늦은 시간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이 주변 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어벤져스 또 같이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벤져스도 있겠는데 그 영화도 봐주시고 그 영화가 뭔가 이제 꽉찬 코스 요리 같다면 또 그걸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뭔가 슴슴하지만 또 매일 먹고 싶은 가정식 같은 요리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고요.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배우분들 그리고 기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잘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일주일 먼저 영화를 보셨으니까 좋게 보셨다면은 스포일러가 될 만한 부분은 빼고 주변에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4월 19일에 개봉한 이후에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시간이 되신다면 기꺼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 잘 간다, 잘 간다.